대신 저의 숙제는 잠시만요. 핸드폰에 램 먹었어요.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 손상을 입었을 때 근육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생리학적 기전 그거는 이제 1번 근성자를 위해서 일단 운동을 하는 기계적 손상을 줘야 되는데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과다한 볼륨이 그게 좋지 않아. 중강도에서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같고 그 고강도 운동보다 총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중강도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 중간도가 몇 퍼센트 여기 나오죠? 이 얘는 한 30도 85%를 준비가 가능하다고 했고 얘는 수치가 따로 없었는데 둘 다 NSCA 그 기준이랑 비슷했어요. 그 슬라이드 찾아온다. 모르겠습니다. NSCA 기준이 뭐였지? 중간도? 고강도 운동은 팩하고 나서 들어갈 때그 손실이 더 많다고 중강도 운동 시켰을 때가 좀 더 근성장이 많았대요. 근데 얘네 둘 다 그 메타본업하는 운동이라서 그냥 직접 한 건 아니고 얘가 메타본업 운동, 얘는 자기들이 시험을 조금 했었어요. 메타본업 플러스. 중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중강도의 운동을 기계적 손상을 주는 게 조금 근성장에 유리하다라고 그래서 근육 성장 후 기계 통화를 받고 근데 이완을 하나 단백질 이완되고 그다음에 미성세포가 근섬유 안에는 미성세포가 활성화되고 이게 다시 단백통화가 되는 과정에서 근섬유가 성장을 하는데 일단 근섬유는 커지냐 아니면 근섬유가 아니 그 근육이 커지는 근섬유가 커지냐 아니면 분화되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초반에는 근섬유가 커진대요.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은 이제 단백통화가 되는데 일단 저항성리는 기계의 손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근섬유는 쉽게 누출해서 단백질 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상된 단백질은 근육의 염증을 원하고 항상성을 분비하고 수축을 기능하면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 단백이화가 발생되는 단백이화는 근육의 재구성과정이고 단백이화는 기존 근육 단백질 아미노산을 그리고 기계적 자극을 위해 훨씬 더 원활을 활성화하는데 이 기계적 자극은 이 기계적 자극과 염증 신호
위성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근육이 커지다가 근섬유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성세포가. 위성세포가 세포잖아요. 네. 위성세포가 그러면 위성세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근세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위성세포가 근획을 증가시켜서 책에서 근획을 증가시켜서 근섬유를 단백질할 수 있는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근섬유 어쨌든 근섬유에 뭔가 일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 네. 그러니까 걔네가 곧 근세포예요? 아니면 걔네 다른 세포잖아. 그냥 세포잖아. 세포가 근섬유에 들어가면 세포 증식인데 그럼 그 근육 세포가 두 개가 된 거잖아. 예를 들면 위성세포 하나가 들어가면 그러면 근섬유가 두 개가 된 거라서 근육의 다발이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주세요. 근육에 세포가 있어. 이거 1중 이게 하나. 근데 위성세포가 있다가 작용을 해서 얘가 이제 깼어. 그래서 뭔가 작용을 해. 세포잖아요. 그러면 얘와 같이 하나의 근세포인가 이게 아니면 뭔가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두 개의 핵을 보유하는 건가. 아니요, 두 개의 핵이 아니라 그 근섬유 안에 구성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위성세포. 그치?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위성세포가 근섬유를 분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MTR라고 있는데 얘가 라파가 많이 시는데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요. 얘가 단백 동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미노산을 단백 동화하는 기능에서 아미노산이 있는 새로운 근육 단백질 합성 하나 가졌고 얘를 통해 근육 단백질이 증가하고 섬유 두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곧 설명할 거예요. mRNA, DNA, 단백 이완하는 과정을 세포에서 전기 신자극이 들어와서 얘를 세포 핵의 그 유전자 촉진자와 결합을 해서 그래서 DNA가 mRNA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 RNA는 핵을 떠나서 리보솜으로 이동하는데 리보솜에서 이 mRNA를 특정 단백질로 변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보솜에서 RNA가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서 특정 단백질을 번역을 해서 근섬유 기대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부터 아무튼 이 리보솜 아미노산 합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고 있어.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이동을 해서 염기사를 5에서 3으로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 단위로 전부 해석한 다음에 다 읽어보시면 돼요. 코돈은 특정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특정 아미노산을 대응해서 리보솜은 이쪽 tRNA라고 있는데 얘를 매개로 아미노산을 하나씩 연결해 준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의 별 순서가 바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솜이 단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DNA에 나왔던 RNA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번역을 될지 지가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리보솜에서 단백질이랑 아미노산이랑 합성이 돼서 특정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미노산 풀에서 나오는데 아미노산 풀은 어디에 딱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 뭐 식이섭취 아니면은 운동으로 인해 근육 단백질 분해해서 유래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풀을 구성한대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은 저장거리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유동적으로 사용되거나 산화되는 직접적 자원을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 동화가 돼야 되는데 이화가 돼서 이제 동화가 돼야 되나요? 이 단백 동화가 될 때는 아까 말한 라파마이신이 리소돔에 많이 연결이 돼서 여긴 저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요. 제가 썼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단백 동화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착이 이제 새로운 근육만 손상된 근육이 이제 커진다고 하면 이제 그 유착이나 막 유착 조직이 생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서 얘를 이제 재생 증식하는데 이 과정이 단백 이화 동화가 돼서 유사에서 유성세포 같은 거 일을 하고 이제 단백 동화가 돼서 재생된 근성量생성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자를 잡는 데 그게 이제 유착 조직이 된 거야. 근데 유착과 유착 조직이 조금 다른데 유착은 근육 중에 구조물이고 얘는 약간 PCM이 여기 밑에 댓글 써놨는데 안 보여요 지금. 댓글 써놨는데 안 보여요. 안 나와요.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이제 PCM이라는 게 있고 이 PCM과 콜라겐 축적의 불균형적으로 일어나는 유착 조직은 콜라겐 중심의 조직. 피딱지 같은 거. ECM 약자를 적어놨어요? ECM이 뭔지 저도 아까 찾아서 적어놨는데. 세포 외 아니에요? 세포 외. 맞아요. 맞아요. 세포 외 기질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약자가 뭐예요? 그게 여기 제가 써놨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네, 제가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들을 내가 뭐부터 뭐까지 한 건지 얘기를 해봐요.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한 것들. 처음에 뭐예요? 운동했죠? 운동을 해서 운동은 얼마 정도 운동을 하겠어요? 중강도라고 했잖아. 중강도로 해서 마지막은 결과를 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으로 얻는 이점이 근육량신과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체력 지금 이거는 체력 전반적인 건강이에요? 아니면 근육량이에요? 근육량 증가해야지. 왜냐면 몸을 더 봤으니까. 그럼 이제 그게 내가 목적이야.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하고자. 자, 처음에 뭐 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뭐 했어요? 손상을 입어서 운동을 했으니까 손상을 입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뭐 APS 일단 선생님 군대는 뭐예요? 이건 적었어. 이건 적었어. 뭐야? 얘는 MPB. MPS가 MPV를 웃돌아 알죠? 단백질 합성이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뭐 이런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섬유 손상.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이랑 근섬유 손상은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냥? 얘네가 뭐 적극적으로 자연에서 크게 유도된다는 거. 그러면 유도되는 건 알아. 어떻게? 그건 없잖아. 유도 과정이 없잖아. 유도된 과정.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 우리가 구원 운동을 하니까 그래 이거를 기계적 장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알겠어. 아니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메카니컬한 어떤 이런 장력을, 텐션을 내가 걸었을 때 근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
얘네도 어쨌든 그 일종의 단백질, 그냥 쉽게 말하면 표현하기 쉽게 고무줄이라고 할게요. 네. 고무줄도 100번, 막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맨날 언젠가 끊어질 것 같잖아요. 뭔가. 그러면 단순하게 이 하나의 근섬유를 내가 자꾸 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손상이 입혀지는 거냐, 아니면 손상에서 다른 지점이 있냐. 그러니까 손상이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상을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한 강도가 정해져요. 네. 그죠? 내가 지금 이거 든다 그래서 무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가지고 기계적 손상 안 돼요. 이걸 내가 10번 들어서 20번 들어서 근데 이 테이블 정도로 내가 한 손으로 많이 드는 기계적 손상이 되거든. 반복해서. 그럼 이 내가 반복해서 기계적 손상을 입히려면 기계적 손상이 그럼 언제쯤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돼. 내가 트레이너인데 내 회원이 자결감은 우선 이 사람이 느끼는 자결감은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뭐 수소연이나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때문에 나타나는 젖살, 뭐 수소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그 체내 pH 농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그때 이제 어떤 화학적 기전에 의해서 약간 그런 자결감이 나타나. 그러면 자결감이 기계적 손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알고. 대신에 거의 정배를 관계에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심박수를 기준으로 좀 간접 측정하는 것처럼 그 자결감이 일종의 심박수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기계적 장력이 제대로 가해졌는지에 대한 그러면 원래 이거를 측정하는 그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도구라고 하는 이런 도구가 아니라 이제 측정하는 거. 그게 뭐냐? 안 궁금해요. 궁금한데 나 얘네 어떻게 궁금했거든. 그 기회 그러니까 내가 아파. 그래 내가 아프면 다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자결감이 느껴지면 조금 더 하셔야 그때부터 운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상에서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내면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거든요. 그게 맞아요. 명확적으로. 근데 정말 명확하게 어떤 자결감이 어떤 운동의 효과 이게 예를 들어 A를 꼭 해야 자결감이 나타나야지만 무조건 효과를 본다, 이만큼 본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간접이지. 그러니까 뭘까요? 계속 손발. 샘들이 근육이 기계적 손상을 입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주 고부하게 예를 들어서 60에서 보통은 아까 전에 요 논문에서는 좀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더 아주 거대한 방대한 양의 메타본에서 체중까지 나가면은 가장 추천하는 운동량은 60에서 85%예요. 원활한 기준. 그러면 요걸 좀 넘어서 강도는 고부하고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좀 무리한 거예요. 그 정도의 강도로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내 근육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운동을 내가 몇 년간 해서 지금 원활함이 만약에 100kg라고 쳐요. 뭔가 여기 턱걸이 100kg야 말안 해. 근데 내가 그거에 한 85% 정도까지만 운동을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원활함 정도의 수준으로 거의 컴백호를 해요. 들잖아요. 그래서 들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억지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내가 수차례 반복할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육은 힘을 낼 수 있어요. 쉽게. 운동생활이 증가하면 근육은 금방 속근 투타입 중에서도 가장 센 거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근력이 상승하는 기전은 여러 개인데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더 무거운 거를 들면 들수록 우리는 세포 타입을 뭐 예를 속근 1위 속근은 어쨌든 타입 2인데 타입 2에서도 두 개잖아요. 인간은 이 중에 이제 중간 걸 쓰다가 지금 그 다음 속근 중간 거 그 다음 속근 마지막 얘를 줄여 쓰다가 정말 고강도가 돼야지만 얘네를 정말 적극적으로 끌어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적극적으로 끌어쓰는 타이밍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보자와 수면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이에요. 속근 2 타입을 얼마나 레몬 가져가 쓰는 이 마지막 거 2, 그 X 이건 베타였나 X의 단수? X 맞죠. X 마지막 게 X. 그래서
속근조 X타입을 쓸 정도의 강도에서 내가 만약에 운동을 계속 만약에 반복할 수도 있다면 억지로라도 한다면 강제로 근육은 X타입을 쓰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관절에서의 다른 조직들이 안정성이 떨어져요. 못 받쳐줘요. 얘네는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말하면 인대나 어떤 그다음에 이 관절 안에 있는 다른 어떤 특정 조직들이 와순 같은 그런 막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텐션감, 쉽게 말하면 그런 안정감은 근육만큼 그렇게 막 어떤 근육은 쉽게 말하면 생리학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으로 X타입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걔네도 쓰면서 또 발전해야 되지만 근데 인대나 거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서서히 발전해요. 손상을 입으면 회복 더디고 혈관이 적기 때문에 주변에서 끌어와야 되고 저기 림프절에서도 막 억지로 막 끌어와야 되고 혈관도 저 멀리 떨어진 데서 끌어와야 되고 그래서 회복 속도랑 어떤 이 쉽게 말하면 좀 강해지는 그런 효과에 대한 어떤 기간이 아무래도 근육보다 훨씬 늦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내 초보자 회원이 하다 보면 제 오전에 하는 남자애가 있죠. 그분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내가 말한 안 좋은 상태. 하면 되거든요. 좀 불편해. 하고 자세를. 근데 내가 봐줄 때는 뭔가 굉장히 정확한 자세를 하겠죠. 순간순간 제가 큐잉을 하니까 자기 혼자 할 때는 잘 못 보지만 형님 뭐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말하고 좀 잡아주고 하면은 억지로 자세 맞춰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6RM 정도의 기준의 운동을 해요. 저랑. 그러면 분명 어깨가 아파요. 왜냐면 텐던, 이 건에서의 어떤 이 염증만이 계속 생기거든요. 들 수는 있지만 건이 뜯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기계적 장력을 버텨내기에는 장난을 하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슬라스터 이거 제가 여기 경부 조면 약간 어릴 때 많이 뜨면 여기 뼈가 약간 뜯어져 나간다잖아요. 건이 뼈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뜯어져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장력이 있다는 거냐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강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65cm 이하 하시고 됩니다. 그 이상은 정말 스트레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우리가 충분히 안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1RM, 2RM, 2RM, 3RM 그 무게를 보조자가 있다고 해서 5번, 6번 하면은 무조건 안 돼요. 1RM은 1RM, 2RM으로 끝내야 돼요. 예를 들어 역도 선수들 1RM 그 훈련을 할 때 정말 1RM 훈련을 안 해야죠. 보통 그러니까 2번 될 수 있는 무게 훈련을 하고 1RM은 갖고 옵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거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속근 2 타입을 쓴다. 그러니까 1, 2, 이 타입이 넘어가는 게 제가 말한 대로 큰 힘을 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따지면. 그죠? 큰 에너지를 순간 힘을 써야 되는 상황. 더 많은 ATP를 생성해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속근 2 타입을 쓰는 건데 에너지 소비가 많겠죠. 전체를 다 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부산물인 젖산도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수소균도 많고 기타 등등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산물들에 의해서 아까 전에 제가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대사적 스트레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사적 스트레스 그게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자결감 펌핑 자결감 그래서 그 펌핑도 일종의 이 정도 수준의 운동이 돼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 막 직접적으로 젖살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수소연이 막 나오고 이렇게 흉내가 나고 할 정도로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속근 타입 빠지고 막 다 전반적으로 많이 동원해서 썼을 때 내가 막 자결감을 느낄 때 그때 이제 부산물의 자결감이 많이 쌓이겠죠. 수분을 많이 끌어와요. 되게 많이 끌어와요. 그러니까 펌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핑이 안 되면 속근 타입을 잘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근육량 증가를 위한 운동을 하는데 펌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수분을 못 끌어오는 거예요. 수분이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운동 잘못한 거예요. 몸에 수분이 없을 리는 없거든요. 끌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회 운동을 한다고
뭐 약을 약간 섭취한다거나 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신경계 교감, 부교감 이런 것처럼 그런 신경계의 어떤 그 약간 뭐랄까 부조화 때문에 뭐 어떤 날은 운동을 똑같이 해도 컨디션 좋을 때 펌핑이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시합 전날까지 굶고 해서 막 마르잖아요. 또 마르고 시합 당일날 펌핑을 해도 잘 펌핑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시합 그 당일날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은 수건 가져가지고 2kg짜리 덤벨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도 거기다 30kg짜리 덤벨 들고 오지 않잖아요. 펌핑하려고 다 밴드 들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든다는 사람이 고작 수건 하나 땡기는 거 예를 들어 2kg짜리 덤벨 든다고 그 사람이 몸에 어떤 기계적인 손상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속근 타입 동원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게 좀 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2kg라면 그 사람들은 힘도 안 들어가요. 당연히 펌핑이 되게 늦겠죠. 늦어지겠죠. 엄청 반복을 해야 하거든요. 자경험도 막 20개 넘어가야 하고 근데 대회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펌핑 시켜야 되잖아. 효과적으로 자극을 자기가 얻어야 좀 당연히 안도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펌핑 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기량은 어디서 좀 하겠죠. 그 해당 고립시키고 싶은 근육 부위가 최대한 연속적으로 어떤 근육과나 내 몸의 어떤 그 부위에 대한 무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펀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만들어내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그 근육량 증가를 위한 운동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계적 손상이 제대로 나타났냐? 기계적 손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우선은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로만 우선 얘기를 하면은 펌핑이 우선 빨리 일어나요. 이게 이해되죠? 내가 1세트, 2세트, 3세트 정도 갔더니 펌핑감이 점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한 세트 딱 시작했어요. 이 부위 운동. 근데 우리는 보통 웜업을 제대로 하진 않으니까 첫 세트 운동에서 웜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안 나오니까 펌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 운동과 유사한 그 정도의 강도로 내가 정말 웜업을 정말 운동하는 것처럼 제대로 몸을 풀면 본 운동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우리가 강도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완전 충분히 윤활하고 열도 내고 부하도 좀 뭔가 푸시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강도가 진짜 내 몸에 맞는 근육량 증가 아까 60, 85 정도 여기서 뭐 30, 85지만 맞춰서 내가 운동을 진행하면 첫 세트부터 펌핑 당연히 되겠죠. 내 몸은 이미 심장이 뛰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혈액을 빨리빨리 보내주고 그리고 다 풀려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첫 세트 때 펌핑감이 10개 미만에서 나타나면 이 사람이 적어도 속근 원투 타입을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이 꽤 세니까 속근 투 타입까지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NSJ 기준에서 7에서 11번, 12번 사이 그래서 제가 대충 평균 1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부터 이제 그 정도 내외에서 이제 펌핑감이 충분히 가지고 자결감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비례는 아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비례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님들이 운동할 때 자결감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회원님 뭐 불타오는 느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웃타이 여성분이 해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대충 한 3번째 칸 정도 20kg 딱 찍어줬어.
20개 하재 회원이 엉덩이 아프세요? 아파요 하겠죠. 여기부터 아파요?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 다시 했어. 열 몇 개 정도부터 아프세요. 20kg. 근데 첫 세트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20개 정도 해서. 그러면 만약에 10개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엉덩이가 불타오르고 쥐가 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산물들이 생성되는 단계의 운동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0개 솔직히 내가 개수를 정해줘서 그렇지 회원님 더 하면 더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저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RP라고 하는 리핏 운동 자각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간접 지수가 보통은 RP가 예를 들어서 9면은 한 번 딱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자각도에서도 보통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8, 9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이후에 반복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2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 회원이 5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잖아요. 20개, 5개.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20개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근지구력 범위를 넘어섰잖아. 12개에서 15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거 이해돼요? 그러면 25개나 할 수 있는 무게면 효율이 떨어지잖아. 네. 시간적으로. 그죠? 운동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본 그런 내용대로면, 책의 내용대로면 뭔가 근지구력 범위 안에 들지 못하고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10개부터 자기가 붙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될까요? 자결감이 일찍 오고 펌핑이 일찍 돼요. 만약에 잘 돼요. 엉덩이가 빵빵해지고 자결감도 잘 와. 한 7개부터 자결감이 와요. 근데 반복은 20개 넘게 해요. 20개나 해요. 버텨내면서 이 사람이 의지가 나요. 근육은 움직여. 이게 뭘까요? 이거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좀 운동생이요. 경험 이쪽에 경험이 이 운동 얼마나 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거 맞죠? 네. 전자생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배우는 건 그냥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인데 의학적 생물학인데 이제 석사 중에서도 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자생물학 같은 걸 공부해요. 공부했는데 전자생물학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근막 있죠, 퍼시아. 이 퍼시아라는 게 잘 펴져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유착이 없어야 돼요. 막기, 그렇지. 방금 얘기하는 거 이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내용이. 만약에 근막이 뭔가 단축되고, 단축하는 편하게 안 하면 뭐 유착, 단축 막 얘기가 많으니까 잘 안 늘어나. 유연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 그러면 전신 근막이 잘 늘어나요. 뭐 어디가 수축하고 어디 늘어나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있는 근육에 근막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 구역에서 약간 유착이 있어. 이러면 근섬유 단위든 아니면 근막 단위든 근막이든 아니면 정말 그 하나의 근육 섬유 이 세포 조직에서든 뭔가 유착이 있거나 합동점이 있는 유착이 있거나 뭐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유착이 있으면 얘네가 못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방추나 그 골직원 기관이랑 좀 다른 얘기야. 얘네보다 더 미세한 구조예요. 근섬유 자체 내에서 쉽게 말하면 근섬유를 땡길 때 근방추는 하나에 껴있는 거고 얘 말고 이 근섬유 자체가 늘어나면 이 감각이 느끼는 기관들도 있어요. 이런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름을 잘 까먹었어. 가야지 나오죠. 이름은 까먹었어. 그래서 3개가 있어. 그래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이 장력이 감지해요. 근방추랑 비슷해. 근데 근방추는
뭔가 억제를 시키잖아요. 상호 억제 이런 거, 자가 신전 이런 거 하잖아요. 자가 억제, 신전만사. 근데 얘네는 이 장력이 느껴졌을 때 생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리화학적으로 내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서 쉽게 말하면 호르몬 방출 같은 거 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정말 혈관 쪽 생리학 같은 느낌이에요. 분자 생리학. 그래서 그런 게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딘지 저도 다 까먹었어요. 솔직히 이거 하나 빼고는 이름 까먹었고 뭐 근선미에도 있고요. 건네도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모른다고 할게요. 그냥 아무튼 생각이 얘네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계적 장력에 대한 근육의 늘어남 이런 장력의 세기에 반응을 해서 지금 이때 방출되는 호르몬들이 뭐냐면 야 근육이 이만큼의 기계적 장력을 갖고 있고 또 대사산물들이 쌓이고 있어. 그러니까 몸아 너는 빨리 단백질 합성을 할 준비를 해라. 이런 신호를 보여줘.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보내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기전을 따지면 인슐린은 원래는 아닌데 IGF-1이라고 인슐린 유사한 거라고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런 애들을 얘네가 이제 스위치를 켜요. 그 다음에 MTOR1 기전 여기 나와요. 아까 얘기한 여기 MTOR이죠. 그래서 요 경로를 여기에 대한 경로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막 호르몬들이나 효소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이게 다. 선생님이 설명한 게 그 사이사이 분자생물학인데 이 유상세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켜주는 거예요. 야 너네 활성화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계적 장력이 있으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때 그 장력에 의해서 제가 말한 거기에 있는 그런 보통 기관들 센서예요. 이거는. 갑자기 있을 것 같아요. 이 센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몰라도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나고 싶어서 메카노 트랜스덕션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공부해서 온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딱 그 내용인데 이게 내가 너무 설명해 줄게요. 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맞아요. 저도 그 단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뭐 신장수축 미세손상 그다음 얘네들이 다른 성인이 아닌 금방지 이런 거 다른 그런 센서를 통해서 지금 다비치 하고 신호를 복제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장성 수축의 어떤 중요성 이거는 신장성 수축의 중요성이에요. 얘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거티브 중요하긴 한 거예요. 던지면 안 되죠.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계적 장애를 잘 많이 느낄 수 있고 구해야 돼. 얘네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떤 자산적 스트레스 쭉 나오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젖산 및 수소 이온 축적에 따른 자결감 아까 얘기했죠, 그죠? 얘네 때문에 자결감 생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크게 저강도에서 고강도 섬유로 그러니까 타입 2 쪽으로 동화 순서가 바뀔수록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탈억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수행력이 증가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유야 많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좀 회원한테 설명하자면 전 옛날에 회원님 지금 회원님의 전체 실제 어떤 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원님 근육들의 실제 그런 능력치에 지금 60%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개수나 자교형 같은 것들을 토대로 잘 추정을 하는 거죠. 회원님이 지금 전체 근육의 한 85%의 기능을 쓰려면 탈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탈억제를 시키려면 탈억제라는 개념이 지금과 타입 1 섬유와 약간의 타입 2를 쓰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타입 2를 많이 쓰게 되는 강도의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탈억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높은 강도 운동을 하는 게 탈억제, 스포츠 과학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탈억제라는 개념이 왜 나냐면 우리 회원님들은 타입 X를 쓸 정도의 강도를 어려워하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경험이 아니야 이거. 시도도 아니야. 그냥 훈련이야. 정말 권유도 아니고 트레이너가 강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느낌으로 이 사람이 본인이 느꼈던 나의 최대 강도보다 트레이너가 억지로 들어주는 무게를 한 번쯤 했을 때 탈억제 반응, 여기서 얘기하는 탈억제 그러면서 타입 2 X 단위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트레이너가 세밀하게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85% 정도까지만이에요. 65%까지의 운동을 했다면 딱 85% 최대까지만 해야지 갑자기 90% 가면 아까 말했듯이 인대나 근육 못 버티니까 다쳐요. 이론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쨌든 이런 탈억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타입 2 X를 많이 동원하면 그만큼의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또 기계적 손상도 많아지고 당연히 작용도 많이 느껴질 테고 그죠? 그래서 삼투압 작용, 그 펌핑도 많이 세포들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펌핑 작용, 그 다음 반복 횟수 여기서 있어요. 그죠? 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아까 했던 질문 25개나 할 수 있대요. 20개에서 끝냈지만 근데 자결감이 7개부터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동원하던 근육이 타입 1과 타입 2A 알파 요 그 언저리에서만 운동을 했었어요. 타입 2 X 섬유라는 세포도 하나의 근육이잖아요. 그 섬유. 그러니까 이거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된 신호 전달 체계를 자주 썼어야 돼요. 이 섬유는 그죠? 당연히. 근데 안 써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직 스위치 온 시키기가 어려워. 이 사람. 그러니까 애초에 온이 안 되니까 딱 타입 2 첫 번째 중간 단계까지만 쓰는 정도의 강도가 이 사람한테는 최대 강도가 맞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같이 쓰는 정도의 강도가 마치 아직 해보지 못하는 움직임을 내가 창발해서 처음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타입 X를 쓰는 게 마치 자전거를 탄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 같은 이해되죠? 그래서 신경학적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그런 동작을 전반적인 어떤 균형 유지를 하면서 근육을 잘 조절하는 전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뚝 일어서 탔어. 이거를 창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의 어떤 그 근육 타입을 쓰는 것들은 탈억제 이해되죠? 그러면 그쵸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타입 2 X를 많이 쓰는 그런 운동 단계, 운동 강도 자체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 몸의 입장에서 새로운 반응이다. 그러니까 쓰게 만들어 줘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타 봐야지만 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느낌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건과 인대 같은 이런 조직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네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네를 들려고 시도를 하면 어쨌든 이게 고강도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입 2 X는 쓰이긴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근육은 금방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창발만 되면 다른 의미에서. 하지만 인대나 거의 못 따라간다고 했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강도 조절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평소 강도를 잘 추측을 해내서 반복 횟수 같은 거 잘 적어놓고 정말 그 CP 지점까지 잘 이끌어내거든요.
심리적으로 정말 끝까지 할 수 있게 잘 이끌어내서 내가 한 10RM, 한 7RM 정도를 무게를 다 정말 어느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 자료를 내가 수집하고 있고 얘네를 기반으로 원RM 공식 돌려서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추측으로 내가 계산한 원RM을 기준으로 봤을 때 85%가 이 사람이 우선은 나랑 PT를 할 때 최대 맥시멈 강도라고 치는 거예요. 역도 선수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그러면 그게 정말 맥시멈 원RM이 수준에서 85% 정도 강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근육량 증가량의 최대 강도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최대한 그 정도 강도까지 뽑아내는 게 좋죠. 60에서 85% 사이 내에서, 그죠?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무게를 증량시켜서 내가 충분히 관절을 안정할 수 있게끔 뭔가 도구를 쓰거나 잡아주고 손목 같은 잡아주고 이끌어줘야죠 처음에. 그래야 이 사람이 몸에서 타격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스타일 엑스를 자주 쓰게 되고 그쪽으로의 반응이 계속 활발해지면서 더 운동신경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하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스쿼트를 딱 20번만 해도 땀이 엄청 나는데 자기는 땀이 안 나. 왜? 2X는 아예 못 쓰고 애초에 동시 수축 못하고 억지로 동시 수축 못하고 동시 수축 한다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에요. 못하고 지금 화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죠? 힘을 빼는 느낌으로 하니까 편안하게. 근데 그게 원래 나쁜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웨이트라는 게 꼭 항상 기능 측면은 아니잖아요. 어떤 외적인 면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근육량 증가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정리되어 있죠. 탈억제 그냥 설명한 거예요. 좀 쉴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잠깐 쉬어요. 나 잠깐 쉴래요. 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는 되죠? 네. 대충. 내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나도 지금 이 정도 기억이 안 나. 나도 이거 내가 적어놓은 거야 옛날에 카톡에. 잘 봤는데. 아까 전에 좀 이거 핵심 단어 하나만 요거에 대해서 거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그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메카노 트랜스덕션. 메카 할 때는 O이에요. 렌스는 I고 메카노 트랜스덕션. 요 메카노 트랜스덕션이 그러니까 그 근육 자체에서의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센서들의 어떤 그 반응을 제 기억에 그게 메카노 트랜스덕션이 그건지 아니면 좀 다른 또 메카 어쩌고라는 단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리학적 기전을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단어, 여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요거 쳐보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쳐보시면은 제가 말한 그런 센서들이 아마 뭔지 대충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예, 이런 것들도. 이거는 좀 분자생물학 쪽이라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알긴 해야 돼요. 왜냐면 기계적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기전은 몰라도 되죠. 우리 회원들은. 우리는 알면, 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은 그 강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에서 이런 그 감각 수용기들이 반응을 더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분자생물학 쪽에서는 배우거든요. 이 감각기들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해야 잘 일어나는지. 이거 나중에 조금 쉽게 5분만 쉬어요. 다음에 하나 풀고. 네. 너무 쳐봐요. 쉴 거잖아. 누가 쉬려고? 찾아나와요. 봐봐요. 나 끌고 와. 여기다 보고. 너무 좋아요. 분자 생물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내 기억이 맞아서 얘기했는데, 걔도 내가 아는 척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아마 분자 생물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탈기식으로 그때 막 공부했어요.